정수연 34살. 그를 설명하는 말은 많지 않았다. 지방 중소기업 사무실 한쪽에서 조용히 엑셀 파일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감 없는 남자. 항상 같은 셔츠, 살집 있는 체형, 볼록한 뱃살. 붉게 성난 여드름이 볼과 턱 라인을 덮고 있었고 뿔테 안경은 늘 기름이 꼈다. 동료들은 그와 굳이 말을 섞지 않았고 수연도 다가가는 법을 몰랐다. 34이 될 동안 연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고백했다가 번번이 차였고 그 경험은 연애는 나와 상관없다라는 단단한 벽을 그의 마음에 세워버렸다. 그렇게 조용히 고립된 채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컵라면을 먹던 중 유튜브 추천에 뜬 짧은 라이브 클립 하나가 그의 눈을 잡아 끌었다. 회장님 사랑해요 춤춰드릴게요. 화면 속 여자는 밝고 예뻤다. 그의 인생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빛이었다. 차갑고 삭막한 세계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형형색색의 네온. 그 순간 수연의 심장은 낯선 속도로 뛰기 시작했다. 라이브로 들어가자 여캠은 이미 수백 명의 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누군가가 후원하자 그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귀엽게 춤을 추고 사랑한다는 말까지 했다. 수연은 그 장면을 보고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저런 말을 나한테도 해줄 수 있을까? 그 생각 하나가 그의 모든 감정을 뒤흔들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후원을 눌렀다. 5,000원. 아무것도 아닌 금액. 그런데도 손이 떨렸다. 후원을 하자마자 여캠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수연님? 후원 고마워요 춤춰드릴게요. 단 몇 초의 춤, 몇 초의 웃음, 그리고 짧은 멘트. 그 몇 초가 수연에게는 살아온 34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온기였다. 그날 그는 침대에 누워 밤새도록 미소를 지었다. 자신도 모르게 눈가까지 젖어 있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그녀를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도, 퇴근 후 집으로 걸어가는 골목에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녀뿐이었다. 그녀가 웃는 얼굴, 춤추는 모습,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그러다 어느 날 기존의 상위 후원자들이 여캠과 단독 카톡을 주고받거나 비밀 단톡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금액이 올라갈수록 그녀와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수연의 마음이 뜨끔했다. 불안, 질투, 쓸쓸함이 뒤섞인 감정. 나도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 그는 결국 카드론을 빌려 한 번에 1,000만 원을 후원했다. 알림음이 울리고 채팅창이 폭발하듯 반응하고 여캠의 얼굴이 충격과 감동으로 물들었다. 정수연님 1,000만 원? 와 진짜 감사해요. 저 이거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녀는 그날 유난히 달콤한 멘트들을 쏟아냈다. 그리고 방송 종료 20분 뒤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여캠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됐고 이후에는 카톡까지 하는 사이가 되었다. 회장님 맞으세요? 오늘 진짜 감사했어요. 그녀는 그를 회장님이라 불렀다.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수연은 매일 후원을 했다. 카톡을 조금이라도 오래 이어가기 위해. 하지만 그녀는 후원이 없으면 단답형으로 굴었고 후원하는 날엔 사랑스러울 만큼 다정했다. 회장님 오늘 뭐 했어요? 회장님 덕분에 너무 행복해요. 이 말들은 수연에게는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암호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는 모른 척했다. 그녀의 톤은 돈이 들어올 때만 변한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돈은 점점 바닥났다.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컵라면만 먹었고 모든 대출이 거절되자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부모님 도움으로 마련한 아파트를 담보로 그는 결국 1억 대출을 받아냈다. 병이 든 것처럼 손이 떨렸고 땀이 흘렀지만 송금 완료 버튼을 누른 순간 그는 해방된 것처럼 숨을 쉬었다. 여캠은 1억이라는 후원금을 본 순간 평소와는 다른 환호의 리액션을 보여주었다. 마치 수연에게 뽀뽀를 하는 듯한 제스처와 사랑해요라는 말을 수십 번 내뱉었다. 수연은 그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감정이 들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여캠과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여자도 그의 앞에 앉아준 적 없었다.
식탁 건너편에서 그녀가 웃을 때 수연은 이미 연애 관계라고 확신했다. 손을 닿을 듯 말 듯 움직였다. 그녀는 살짝 몸을 피했지만 수연은 그조차도 수줍음으로 해석했다. 우리 벌써 이렇게 가까워졌네.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애매하게 화제를 돌렸지만 수연은 그녀의 흐릿한 미소에서 온갖 희망을 읽어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광경이 나타났다. 그녀가 남캠과 웃으며 합방을 하고 있었다. 화면 속 그녀는 수연과 있을 때보다 더 즐거워 보였고 옆 남자에게 장난스레 어깨도 툭 쳤다. 수연의 손이 마우스를 꽉 움켜쥔 채 떨렸다. 심장이 비명을 질렀다. 나랑 사귀면서 저 남자랑 노는 거야? 그는 방송을 끄지도 못한 채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새벽 내내 역캠의 오피스텔 근처를 서성였다. 후원에 그치지 않고 평소에 온갖 선물을 그 여자 집에 보냈던 터라 그녀의 집 주소까지 알고 있었다. 건물 뒤편에 숨어있는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위험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연인 기다리는 남자라고 생각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였다. 그녀가 편의점을 가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왔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는 그림자처럼 그녀 앞에 섰다. 재밌냐? 그는 삐걱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제 그 남자랑 노니까 그렇게 좋았어? 역캠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다. 저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세요. 안 그러면. 그녀의 말은 떨렸고 수연의 분노는 더 커졌다. 사귀는 사이에 다른 남자랑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역캠은 순간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우리가 사귀었다고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 말은 수연의 세계를 완전히 부쉈다. 그의 눈이 흔들렸고 숨이 뜨겁게 올라왔고 입이 일그러졌다. 너 나 이용한 거지? 카톡도 식사도 전부 돈 때문에. 역캠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맞아. 돈 때문에 한 거지. 너가 좋아서 그랬겠니? 네 주제에 나랑 급이 맞다고 생각했니? 너 거울 안 보니? 그 문장은 그의 정신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가는 실 한 가닥을 끊어버렸다. 이후 상황은 짧고 빠르고 혼란스러웠다. 수연은 미리 준비해뒀던 칼을 꺼냈다. 그 뒤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누구도 끝까지 설명하지 못했다. 오직 비명, 충돌음, 그리고 누군가의 떨리는 신고 목소리만이 그날의 기록으로 남았다. 잠시 후 수연은 건물 앞에서 경찰에게 제압된 채 발견되었다. 눈은 멍했고 입술은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사랑한다고 했잖아, 나 회장이었잖아. 그의 주변에는 끔찍한 침묵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부터 수연의 삶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떨어져 갔다. 그 사이 수연을 둘러싼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다. 역캠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다. 수천 개의 글과 댓글. 처음엔 충격과 분노가 뒤섞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잔인할 만큼 빠르게 진실을 소비하고 조롱하고 또 망각하기 시작했다. 역시 후원충은 답이 없다. 이래서 여성 크리에이터가 힘든 거지. 저 남자 예전부터 이상했대. 돈 퍼주니까 자기가 남친인 줄 착각한 거임. 1억이나 써놓고 저 꼴이라니. 커뮤니티의 목소리는 수연에게 닿지도 않았지만 혹시 들린다 해도 그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여전히 왜 이렇게 된 건지조차 정리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수연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뿔테 안경은 벗겨져 있었고 눈 아래는 시커멓게 파여 있었으며 자잘한 여드름은 더 진해진 듯 했다. 판사가 물었다. 정수연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공허함도 반성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이었다. 저는 사랑한 것뿐입니다. 법정 안은 술렁거렸다. 역캠의 가족과 지인은 울었고 방청객 일부는 혐오의 눈빛을 보냈다. 변호사는 수연의 정신 상태를 호소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거의 의미가 없었다. 최종 선고는 여러 날에 걸친 공방을 지나 조용히 내려졌다. 수연은 그 순간에도 판사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작게 웃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재판이 끝났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수연은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도 그는 다른 재소자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매일 밤 벽을 향해 중얼거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역햄이 있었다. 회장님 보고 싶어요. 그 환청은 날이 갈수록 더 또렷해졌다. 수연은 벽에 기대앉아 입가에 미세한 미소를 띠며 눈을 감았다. 나도 보고 싶어. 우리 다시 만나자. 그러나 그들이 다시 만나는 일은 영원히 없었다. 그는 아직도 모른다. 그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어떻게 괴물이 되어 자신의 인생을 집어삼켰는지, 그리고 그를 향해 웃어주던 그녀는 그저 자신의 방송을 지속하기 위한 직업적인 미소였다는 것도. 하지만 수연의 세계에서는 그녀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는 매일 밤 캄캄한 교도소 벽 앞에서 조용히 속삭인다. 내가 다시 갈게. 기다려. 그리고 그 말은 어둠 속에서 끝없이 반복되었다. 마치 끝나지 않는 방송처럼.